미리미리 공부해 놓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오늘 로봇주가 떴죠. 오늘 로봇주가 뛴다는 걸 맞추기는 어려워요. 근데 근간에 그 삼성에 대한 이슈로다가 뛸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다 꼬리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쫓아가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음봉 주겠죠. 그러니까 그 음봉을 주거나 조정권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볼 건데, 자, 지금부터 로봇 관련주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도입 얘기가 있죠.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이슈로다가 로봇주가 뛰거든요. 그래서 모비스부터 보면, 사실 저는 이런 친구들이 제일 좋아 보여서 위에 올려놨는데, 결국은 해성 DPC가 사고를 쳤습니다. 자, 모비스를 보면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날라갔죠. 자, 이렇게 상한가, 이날도 25%. 지금부터 지하권인 241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월봉의 위치가 높질 않죠. 5개월 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주봉에서 시세 틀어놨고 60선 회복해 주는 동안 또 뛸 수 있으니까 모비스도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날라간 다음에 보지 말고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나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해성 DPC가 많이 흔들고 있긴 한데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4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241선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매물대 뚫려다 실패했어요. 지금 이거 돌파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 뚫고 나가는 순간 원래 상한가가 목표가였거든요. 아직도 괜찮아요. 일단 오늘 종가상 60주선을 훼손해주지 않고 60주선 위에만 있으면 돼. 아까 살짝 밀렸다가 돌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오늘 단기 단타하겠다. 내가 오늘 뭐 그 해성 DPC로 단타하겠다 그러면 30분 봉상 5선 기준 대응하면 딱 맞아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일봉에서 이렇게 날아갈 때 잘 안 사거든요. 기다렸다가 오늘 뭐 상한가 가면은 뭐 조금 보충형 실어놨다가 먹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멈춰주고 오늘 종가상 이 정도에서 끝나주고 내일부터 241선 안 깨고 찍고 나간다. 그러면 241선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뛴 다음에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이중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가는 확신을 못해. 단지 사이퍼분 얘기하신 대로 차트가 이쁜 종목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 종목을 미리 뽑아놓죠. 앞전에 대량거래에 들어온 친구들이 다시 한번 뛴다고 그랬죠. 그럴 정도로 대량거래에 들어온 친구들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자 어차피 이 친구도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왔고 뛰었죠. 자 지금부터는 지하권인 241선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단 깨면 손절.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해서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해성 DPC는 60주선하고 241선 기준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또 미리 들어가 있으면 주식이 잘 안 움직여서 팔게 되죠. 그럼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게 되면 이 종목을 단기로 대응할 건지 중장기로 끌고 갈 건지를 잘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매울 땐 뚫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면 저 예전에도 이 정도가 다시 오면 매수할 타이밍이 되겠다 했는데 안 오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월봉에서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 고점을 갈 확률도 있어요. 굉장히 큰데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일봉에서 5일선 찍고 나갈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안 오고 또 갈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내일 같은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굳이 이 친구를 가지고 단기 단타 하시려면 딱 30분 봉에서도 잘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웬만하면 20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지금 타고 올라온 과정을 보면 20선을 찍고서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급등하다 조정받을 때도 역시나 30분 봉상 20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 자리가 주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깨면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자, 일봉에서 그러면 5일선 근처가 오게 되고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함부로 이렇게 딱딱 사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우 DSP를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우 DSP가 좋은데 물론 모든 투자에 다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는 거죠.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영우 DSP를 지금 사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잘 안 움직이죠. 다른 로봇장이 사기가 싫어. 근데 나중에 1, 2주일 지나면 얘만 날아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또 늦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종목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잘 봐야 되고 주봉에서 엄연히 5선 회복해줬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3주 전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월봉에선 주식이 해도 넘어갈 정도로 싸죠. 그러면 일봉에서 오늘 같은 날 5일선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쭉쭉 모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순간 앞에 25%가 뛰었기 때문에 이 친구 또 뛰어요. 뭐 뛰는 건 모르겠지만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굳이 살려면 이제는 영우 DSP나 모비스가 좀 길게 가져가기도 좋은 거고 해성 DPC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단기 단타기가 좋은 거예요. 단기 단타를 했는데 내가 살짝 안 깨고 있다 쭉 들고 가는 거죠. 그죠? 로봇주가 흐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로보스타를 보면 일단은 240일 저항선이 때 맞고 떨어졌지만 기다리는 거죠. 내일 같은 날 다시 60일선이 오면 매수할부를 한 거예요. 자, 월봉에서 위치 높지 않기 때문에 단지 20개월선까지는 가락률이 있어요. 23,500원까지 가락률이 있고, 자, 주봉에서 엄연히 틀어놨죠. 추세전환 해놨는데, 요 20주선이라는 애가 원래 그래요.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따라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61선, 21선, 요런데 5일선, 요런데 근처에 사면 될 것 같아요. 아, 정찰병이요? 근데 저는 그냥 사요. 웬만하면 제가 원하는 자리가 딱 오잖아요. 그럼 사요. 예를 들면 내가 해상 DPC를 사고 싶다. 그럼 30분봉에 딱 보고 있다가 5일선 근처면 그냥 사요. 깨면 손절. 이제 이거 단타할 때 얘기고, 이 친구를 물려도 사실은 월봉 예치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모아가도 되는데, 단타는 말 그대로 단타에 답게, 단타에 맞게. 내가 단타를 들어갔는데 물려서 장기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계획이 단타면 딱 단타대로 하는 게 맞아요. 자, 해상 디표시는 어떤 심하게 밀리면 241선이 오고 이거 찍고 나간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큐렉스는 의료용 기기 관련주예요. 제가 로봇 해드렸죠. 자, 큐렉스는 의료용 로봇기기 관련주인데 어차피 의료용 로봇기기 관련주 잘 움직이거든요. 일단은 20개선 뚫어줘야 돼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 위에 있죠. 이 얘기는 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60주선이죠. 60주선이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이에요. 따라서 이 수급주선이 60주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추세 흐름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XTHK는 좋게 보고 있었는데 갭을 띄우는 바람에 애매해졌어요. 갭을 띄우면 매꾸락률이 있어요. 자,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60개선 뚫었죠. 주식은 60개선 있을 때 굉장히 강해요. 자, 주봉에서 목표가 찍었어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면 이 친구 좀 기다리는 게 좋고, 천상 만약에 내일 매수하더라도 절대 오늘의 저점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날아가는 거고, 굳이 매수하려면 그래도 갭 메꾸고 5일선 올 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까지 기다리는 걸로 하고, 자, M2I도 날아갔습니다. 오늘 뛸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순간 9% 갔다 왔죠. 그러면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뚫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가 목표가예요. 아직 못 가긴 했는데 주봉을 봐야죠. 자, 60주선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올라갔다 훼손하고 이제 떨어질 건데 심하게 밀리면 20주선이 오게 되고, 일봉에서 밀리면 240일선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 241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9,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M2I를 또 사겠다. M2I를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241선 훼손하지 않고 돌아 나간 매수. 이해하셨죠? 이게 계획 짜고 하는 거예요. 30분봉에서는 요번에 회복 못 해주면 20선까지 밀려요. 그러면 24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241선 깨지 않는 자리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스맥 TPC 전부 다 삼성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자, 스맥은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쨍쨍한 거예요. 원래 이때가 언제냐면 6월 달에 굉장히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조정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스맥도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고, 자, 주봉에서 노선 위에 있죠. 5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어제 며칠 전에 제 멤버님이셨을 때 여쭤보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여기 원체 월봉 상황이 좋아가지고 요렇게 21선만 깨지 않으면 지금 또 뛰어요. 그러니까 스맥도 잘 보고 있어야 되고, TPC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꼬리 달았으니까 이럴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지켜주고 있죠. 상황이 좋은 거예요. 돌아나갈 위치에 있고, 자, 주봉에서도 5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뛴 날 사지 말고 내일 같은 날 또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죠. 다시 5일선에 있는데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에 사면 돼요. 오늘 체감은 하락장이 아니라 오늘 하락장이에요. 코스닥이 0.68 많이 밀리고 있어요. 코스피도 0.71%. 하락장이 맞아요. 체감이 상승장이죠. 체감이. 그죠? 거꾸로. 로봇즈가 올라갔어. 그래요. 자, 로보티즈는 LG에서 인수한 로봇 회사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잘 내고 있는 회사인데 괜찮아요. 엄연히 하향이긴 한데 일단은 단기 반등 해줄 때 이전대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팔고 나오는 게 맞고,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20주선이죠. 원래 월봉 20개월선도 강력하고 20주선이 강력해요. 따라서 20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주식이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는 5일선 기준 매수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봇들은 한두 번 더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링크제네시스입니다. 링크제네시스가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단지 5개월선 맞긴 했는데, 자, 주봉에서 기다려야죠. 조정줄 때까지 기다리고, 자, 일봉에서 보면 제 생각엔 7,400원까지는 봐도 돼요. 그래서 이날도 한 10% 갔죠. 오늘도
한 10% 갔어요.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매수. 음봉이나 옆으로 가거나 매수. 그러면 7,400원대를 기준으로 목표가 잡고 가시면 돼요. 자, 바이브 컴퍼니를 봅니다. 바이브 컴퍼니를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해도 너무하고 일단 주봉에서 돌려놨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순간 뛰어요. 이 친구는 좀 맥심으로 봤을 때 37,000원까지 보여요. 그래서 일봉에서 툭툭툭 올라갈 수 있으니까 21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대응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행진도 로봇 관련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 월봉의 낮은데 오른쪽 산이에요. 자, 오른쪽 산일 때는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봉에서 우선 올려놨죠. 자, 지금부터 한국전자행진 5주선만 안 깨면 역시나 한번 뛸 수는 있어요. 절대 5선 이탈하면 안 돼요. 대신 자, 일봉에선 추세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솔트록스를 봅니다. 예전에 솔트록스도 로봇 관련으로 잘 움직였는데 일단 해도 넘을 정도 많이 떨어졌어요. 낙폭 과대란 얘기죠. 많이 떨어졌고 과대 낙폭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올라탄 거예요. 언제 추세 전환해졌냐면 7월 22일 날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렇게 5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뛸 수 있어요. 이 자리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자,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죠. 미래컴퍼니도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언제 대바닥이고 주봉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5선 위에 있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 기준, 5일선 기준 매수매도 진행하면 일단 예전 매물대인 24,000원까지는 회복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단기 낙폭이나 낙폭과 되는 애들은 다 여기까지는 다 한번 뛸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에브리봇부터는 좀 애매한데 자, 엄연히 하향이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도 찍었고 2달 동안 찍었는데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죠. 자, 지금부터 5선 안 깨면 이렇게 20주선까지는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일봉에서 5일선 기조 대응 이렇게 하시면 돼요. 240선 맞고 떨어져서 5일선 찍고 나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딱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즈인데 우하향 중이죠.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우하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5선 깨면 안 돼요. 5주선만 하면 또 뛸 수 있는데 여기에 개인들 매물대가 많겠죠. 그래서 뛰면 꼬리 잡고 떨어질 거니까 뛸 때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일봉에서 굳이 매수하시려면 5일선 기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게 맞고 자, 아지네스텍, 로보로보, 유진로보, 서암계고, 휴림로보 이런 애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보면 전부 다 하향의 길을 심하게 걷고 있고 예전에 엄청난 시세를 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뛸 수는 있지만 바로바로 팔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누군가는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죠. 주식은 왼쪽 산에서라고 했죠. 지금 오른쪽 산에서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 있는 매물대 맞고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쫓아가서만 안 되고 뛸 때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굳이 사려면 위에 있는 애들 모비스, 영우 DSP, 뭐 해성 DPC, 레온 보티스 여기서 공략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드려 봅니다.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로봇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